CFD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주식 투자 좀 한다는 큰 손들 사이에서는 이게 필수템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높은 레버리지와 또 공매도 기능이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CFD는 증시 폭락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 CFD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네. CFD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CFD는 뭐 CFD 거래, CFD 계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일종의 차액 결제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문만 넣고 나중에 청산할 때 그 차액만 내가 받거나 혹은 물어주거나 이런 거래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에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고 이후에 이게 잘 되니까 올해 들어서 뭐 DB금융투자나 키움증권이 이 상품을 내놓고 특히나 큰손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면서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구 때문일 것 같은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차액에 대해서만 네, 공매도와 비슷한 그 구조이기도 하고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와 관련된 그러면 이점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큰 레버리지 투자 예. 그리고 공매도까지도 아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로 꼽히는데요. 일단 기초 자산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도 매수 매도 양방향 투자 즉 공매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인들이 기존에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미리 대주를 통해서 주식을 확보해 놓거나 아니면 예.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하거나 이래야 됐는데 이걸 통하면 그냥 매도 거래만 하면 그게 공매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 지분 공시 대상에도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서 그 대주주들의 양도 차익 과세에도 허점이 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이게 아직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양도 차익 과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몇몇 증권사들이 이 CFD 계좌를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인 아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CFD 거래도 과연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맞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국세청이 달리 판단을 해서 실소유주 개념을 보고 CFD 계좌에도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물린다면 지금 이 비과세라고 홍보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나중에 좀 곤란해질 수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뭐 기준에 대한 판단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좀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5% 지분 공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도 물론이고 예.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신용융자 잔고에 반영이 되는지 CFD 계좌를 통한 공매도가 우리가 특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매도 통계, 예. 대차 거래 잔고 통계에는 반영이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이걸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어.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증권사 전담 부서에서조차도 우리는 단순 중개자기 때문에 확신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이거를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CFD 통해서 거래를 하면 개인이 샀다 팔아도 외국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외국계 장외 중개 회사랑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 사이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개인이 주문을 넣어도 내 주식이 아닌 거죠. 아. 해서 외국계 통계로 잡히는 거고 그 특히나 이제 슈퍼개미들 같은 경우에 그 코스닥 소형주까지도 CFD 계좌를 통해서 쇼셀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인 매매로 잡힌다라는 좀 맹점이 있죠. 중간에 한번 쿠션을 통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각지대나 허점들이 또 일부 투자자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계좌가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미 주식 큰손들 사이에서는 이 CFD 계좌를 이용을 해서 활발하게 공매도도 많이 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문 투자자 문턱이 이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관련 법은 개정이 됐고요. 그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이 최근에 그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변했느냐. 기존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 있어야 했거든요. 이게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리고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연소득 1억 원 또는 총자산 10억 원 이상이어야 했던 게 연소득 1억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해서 예. 이 전문 투자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1,900여 명이었는데 앞으로는 15만에서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전문 지식 보유자 22만 명까지 합하면
37만에서 39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나 혹은 또 위험 잠재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당국에서도 좀 파악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아직 유권 해석도 안 돼 있다고 하고 당국에서는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 금융감독원 입장이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취재를 할 때는 이 관련 통계를 뽑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 또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태도이긴 한데 지난 그 5일, 6일 증시 폭락 기억하시죠? 네. 코스닥이 뭐 하루에 7.5%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CFD를 통해서 크게 레버리지를 썼던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 지점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 중에 오늘 반대 매매 맞은 게 80%가 CFD 계좌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특히나 큰 손들이 큰 규모로 투자하는 계좌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뭐 CFD 가입 계좌 수라든지 거래 현황이라든지 뭐 공매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답답해하는 거죠. 일단 CFD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파생 거래입니다. 네. 해서 개인들이 이걸로 뭐 공매도를 하든 말든 레버리지를 얼마를 쓰든 그건 이제 투자자 자유인데 최소한 그 시장의 정보를 위해서 그 동향과 관련된 데이터는 좀 제공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